그 순간 나는 죽음과 마주했다. 로프가 끊어지며 허공으로 떨어질 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 특전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말이다. 내 이름은 강지우. 특전여단 중사다. 오늘은 진급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새벽 4시 거울 앞에서 군복을 정리하며 심호흡을 고르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고아원 담벼락을 넘던 소년이 여단의 중사로 서기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체력장 기록을 올리고 사격장 탄피를 주워 모으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특전의 표어를 마음에 새기며 잠을 추렸다. 그런데 이번 심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두려웠다. 며칠 전 부사관 막사에서 이상한 제안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민석 상사가 커피를 내밀며 조용히 속삭였다. 수고가 큰 자리는 응당 대가가 따른다네. 정태영 중사가 옆에서 웃으며 방법을 알려준다며 봉투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자리에서 곧장 일어났다. 여단의 명예가 돈과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말끝이 단단해지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날 이후 사소한 훈련에서도 감점이 뒤따랐다.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오기로 버틴다기보다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훈련 당일 정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경계 초소에서 병사가 인사를 붙였고 나는 대답하며 뒤쪽을 스쳤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가방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등산복의 보풀과 운동화의 다른 밑창이 눈에 들어왔다. 가방에서는 김밥 냄새가 은근히 배어나왔다. 그 손등에 굳은 살이 촘촘했다. 세월의 흔적이었다. 낯선 연민이 번져왔다. 고아원 시절 나에게 집의 냄새는 늘 남의 것이었는데 김밥 냄새는 바로 그런 온도였다. 강태연 이모가 처음 김밥을 싸서 건넨 날이 떠올랐다. 최민석 상사가 나타나 여성의 위아래를 훑었다. 비웃음이 가벼운 손짓에 실렸다. 면회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쌀쌀맞게 밀어냈다. 정태영 중사가 팔짱을 끼고 가볍게 혀를 찼다. 나는 그대로 발을 멈췄다. 규정상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훈련장에 도착해 하강 장비를 점검했다. 그런데 로프 몇 가닥의 질감이 마음에 걸렸다. 섬유의 결이 균질하지 않았고 햇빛에서 오래 변색된 듯한 반점도 보였다. 장비반 병장에게 교체를 요청했지만 정태영 중사가 와서 괜한 트집이라며 보고를 끊었다. 기준치 이상이야. 문제없어.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다투면 오히려 기록만 깎인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대신 결심을 다졌다. 어떤 변수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호루라기 소리가 훈련장을 깨웠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다.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듭의 각도와 하네스의 마찰을 점검했다. 손바닥이 조금 젖었다. 긴장이 분명했다. 하지만 물러설 이유는 없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첫 조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병사가 절벽을 타고 내려가다 잠깐 흔들렸다. 세 번째 병사가 매듭을 넘기는 과정에서 장갑을 고쳐 끼웠다. 사소한 지연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다. 장비반의 동선도 평소보다 길었고 정태영 중사가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무전을 짧게 넣었다. 하강대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구조 쪽 인원이 분주히 움직였고 예비 로프가 하나 더 고정되는 모습이 보였다. 규정대로라면 예비 배치 수량은 정해져 있다. 추가가 필요하면 사전 보고가 있어야 한다.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사유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불렸다.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손등에 굳은 살이 하얗게 빛났다. 이제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하강대의 모서리를 밟았다. 하강대에서 내려다보니 정문이 보였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여전히 정문 옆에 서 있었다. 김밥이 담긴 가방을 품에 안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으로 만든 음식 냄새는 언제나 집의 온도를 불러온다. 하강을 시작했다. 5m, 10m, 순조롭게 내려가고 있었다. 상체는 낮게, 시선은 전방으로 유지했다. 매듭을 넘기는 순간마다 손등의 감각을 믿었다. 바위의 온도가 장갑을 통해 전해졌다. 그런데 5걸음쯤 내려갔을 때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손목을 건드렸다. 섬유가 속으로 울컥이는 느낌이었다. 즉시 매듭을 다시 쥐고 자세를 낮췄다. 무전이 귀에 들어왔다. 상태 보고를 요청하는 짧은 호출이었다. 나는 평온하게 답했다. 이상 없음. 공포는 판단을 흐린다. 공포를 줄이려면 사실을 먼저 세워야 한다. 사실은 아직 단 하나였다. 로프의 진동이 작게 변했다는 감각이었다. 절반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장력이 가벼워졌다. 섬유가 안쪽에서 찢어지는 느낌이 손끝을 쳤다.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고 바로 뒤에 체중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시야가 뒤집히며 하늘과 바위가 빠르게 바뀌었다. 귀로 바람이 파고들었다. 몸이 반사적으로 매달릴 곳을 찾았다. 훈련장에서 배운 대로 시선을 옆으로 던졌다. 바위 틈에서 바깥으로 뻗은 장가지가 하나 보였다. 팔을 길게 뻗으며 손가락 끝으로 껍질을 긁었다. 미끄러지는 느낌이 뼛속을 훑었다. 손목을 감아주며 다리를 바위에 붙였다. 숨이 짧게 끊겼다. 그러나 의식은 맑았다. 아래의 공허가 커다란 입처럼 벌어졌다. 매달린 가지는 생각보다 탄력이 있었다.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서 겨우 안정됐다. 위에서 소리가 쏟아졌다. 구조팀 호출과 예비 로프 지시가 겹쳤다. 그때 위쪽에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우, 시선을 오른쪽으로 유지하라. 매달린 각도를 그대로 두고 상체만 천천히 돌리라고 덧붙였다. 그 목소리는 훈련장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결이었다. 당황을 자르듯이 고요했다. 지시에 따라 상체를 돌렸다. 오른쪽 위에 예비 로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왔다. 두 번째 던짐에서 지점이 맞아떨어졌다. 장갑의 미세한 마찰음이 귀에 걸렸다. 손바닥이 로프를 물고 들어갔다. 위쪽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상체를 낮게 유지하고 다리의 각도를 조절하라. 그대로 했다. 장력이 살짝 걸리는 순간 몸이 벽으로 붙었다. 예비 고정 지점에서 로프가 당겨졌다. 몸이 한 뼘 올라갔다. 그제야 위를 바라봤다. 하강대 모서리에 낡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예비 로프를 던진 사람은 구조반이었지만 지시의 원천은 여성의 손끝이었다. 손가락이 바람의 방향을 그리고 고정 지점을 가리켰다. 현장의 시간은 정확한 말 2개로 방향을 바꾼다. 지금 그 말이 이를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바뀌었다는 여성의 말에 지도관이 따랐다. 바람의 결을 읽는 눈은 현장 시간을 구한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어디선가 오래 본 눈빛이었다. 상부에서 호루라기가 울렸다. 나를 안전지대로 끌어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절벽 위로 올라오자 의무반이 달려왔다. 응급 확인을 빠르게 마치고
손바닥을 간단히 소독했다. 하강대 옆에서는 방금 끊어진 로프가 펼쳐져 있었다. 섬유의 절단면이 너무 깨끗했다. 자연 마모라 보기 어려운 흔적이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여성의 손동작은 불필요한 흔들림이 없었다. 최민석 상사가 다가와 민간인 출입을 문제 삼았다. 여성은 짧게 답했다. 현장 보전이 먼저입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결은 단단했다. 그때 여단장의 도열 신호가 들렸다. 박준서 준장이 현장으로 들어왔다. 정렬 소리가 바람을 갈랐다. 박준서 준장의 시선이 낡은 등산복의 여성에 멎었다. 낯섦과 놀라움이 한번 스치고 곧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현재를 덮는 모습이었다. 박준서 준장은 절차에 따라 민간인 퇴거를 지시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눈빛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훈련 재개 명령이 떨어졌다. 내 이름이 다음 순서로 다시 호명되었다. 그때 낡은 등산복의 여성이 나를 똑바로 보았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 입모양은 이름을 만들었다. 강지우라고 눈으로 부르듯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멈췄다. 그 부름은 오래전 골목에서 들리던 부름과 같았다. 고아원 담벼락에 기대 앉아 신발끈을 묶을 때마다 들리던 음성이었다.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 이름들이 한꺼번에 깨어났다. 강태현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일어섰다. 집합 명령이 떨어지고 전 인원이 정렬했다. 박준서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현장의 보고가 간단히 공유되었다. 하강 장비 일부의 이상과 구조 경과가 요약되었다. 그 다음 준장의 시선이 낡은 등산복의 여성에게 멈췄다. 준장은 잠깐 침묵을 두고 입을 열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그 말이 끝나자 여단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의 호흡이 같은 박자로 묶였다. 준장이 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다. 여성의 이름과 계급이 또렷하게 울렸다. 육군 소장 강태현이라는 호명은 하늘로 곧장 치솟았다. 순간 훈련장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우르르 경례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의 손도 자동처럼 이마로 올라갔다. 시야가 갑자기 좁아졌다가 천천히 열렸다. 마음속에 오래된 질문이 한꺼번에 대답을 얻었다. 어째서 바람의 결을 읽고 고정 지점을 짚었는지, 왜 말이 적으면서도 모두가 따랐는지, 그리고 낯익은 눈빛이 어디서 왔는지. 강태현 소장은 내 앞에 서서 잠깐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곧 표정이 단단해졌다. 소장은 박준서 준장에게 감찰과 봉쇄를 요청했다. 준장은 즉시 헌병대를 호출했다. 최민석 상사와 정태영 중사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소장은 증거 보전을 위해 로프의 절단면을 다시 촬영했다. 장비반 명단과 점검 기록의 대조를 지시했다. 현장의 말이 지휘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사실과 책임이다. 소장은 그 둘을 정확한 순서로 묶었다. 감찰은 거칠었고 명확했다. 장비 창고의 기록이 뒤집혔고 비자금 장부가 금고에서 나왔다. 증언은 한 사람에서 시작해 곧 대열을 이뤘다. 도표와 표가 사건의 뼈대를 드러냈다. 헌병대는 연루자를 묶어 군사법정으로 넘겼다. 여단의 공기는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방처럼 달라졌다. 새 여단장이 부임했고 첫 연설에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 평가의 투명성이었다. 외부 감사가 심사에 참여했고 익명 신고가 제도화됐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가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쌓이면 훈련의 질이 달라진다. 사격장에서의 호흡도 바뀌었다. 탄착군이 모이는 변화를 눈으로 보았다.
결과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으니 몸의 떨림이 줄었다. 다음 심사가 공지되었을 때 나는 조용히 장비를 챙겼다. 모든 과정이 차분했고 꾸준했다. 심사 당일 이전보다 덜 떨렸다. 정확한 동작은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 마음은 사실로 단단해진다. 사격 평가에서 표적 중앙에 탄이 모이는 순간 순식간에 정적이 스쳤다. 화생방 적응에서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고 전술 지휘 문제에선 인원 배치와 후속 조치를 간명하게 제시했다. 결과 발표의 순간은 조용했다.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뜨겁게 흔들렸다. 진급은 그냥 계급장 하나가 아니었다. 오래 버틴 시간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의 합이었다. 행사장 뒤편에서 강태현 소장이 서 있었다. 소장은 멀리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똑바로 서서 다시 경례를 붙였다. 그 경례는 소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강태현 소장은 내 앞에 와서 손등의 상처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몸이 충분히 대답했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장은 짧게 웃었다. 스스로 서야 오래 선다. 도움은 손에 묻힌 다음에야 도움이 된다. 어린 날의 골목을 떠올렸다. 신발끈을 묶던 손과 그 손을 지켜보던 시선이 겹쳤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소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의 진실은 오늘 안에 묶어야 한다. 여당 강당에 인원이 가득 모였다. 강태현 소장이 단상에 올랐다. 소장의 군복은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소장은 군인의 명예에 관해 짧고 분명한 말을 꺼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을 지탱한다. 그때 참모본부에서 내려온 통지가 있었다. 우수교관 선발 결과에 내 이름이 올랐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이 짧지도 길지도 않았다. 과한 기쁨은 현장을 흐린다. 기쁨은 다음 일을 준비할 때 더 단단해진다. 행사가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빛이 붉게 번졌다. 강태현 소장이 옆에 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는 대답했다. 기본을 더 깊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단의 출입문 위로 새 표어가 걸려 있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는 문장이었다. 표어가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오늘의 손이 성실해야 한다. 내일의 발걸음도 반듯해야 한다. 하강대의 로프가 저녁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은 겨울 끝의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봄의 물결처럼 부드럽고 꾸준했다. 마음속으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강지우라고 또렷하게 말하니 숨이 깊어졌다. 이름은 방향이다. 방향이 선명해야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 발끝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왔다. 바람이 깃발을 지나 훈련장을 건넸다. 그 바람의 결이 낯익었다. 강태현 소장이 처음 가르친 호흡과 같은 결이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본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봄은 멀리 있지 않았다. 여단의 흙길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 봄을 지키는 일이 이제 내 책임이 되었다. 변하는 소리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군하고 있었다. 오늘의 땀으로 내일의 명예를 만든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가까워졌다. 다시 호흡을 세고 걸었다. 저녁빛이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길의 끝에서 내가 가르칠 후배들이 서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하루가 단단하게 닫히고 새로운 하루가 묵직하게 열렸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배운 진실이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우수교관으로 선발된 후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훈련장에 나가 후배들을 기다렸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시선 말이다. 중사님, 이 매듭이 제대로 된 건가요? 김 병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긴장하지 마.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매듭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야. 교관으로서의 첫 달이 가장 어려웠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존의 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강태현 소장의 말이 떠올랐다. 도움은 손에 묻힌 다음에야 비로소 도움이 된다. 훈련 중 작은 사고가 있었다. 이등병 하나가 하강 중 패닉에 빠진 것이다.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요. 그가 절벽 중간에서 울부짖었다. 다른 교관들은 즉시 끌어올리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마이크를 통해 차분히 말했다. 이병 정민수, 내 목소리에 집중해.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정상이야. 나도 처음엔 그랬다. 정민수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이제 호흡을 세어봐. 하나, 둘, 셋. 천천히. 15분 후 그는 스스로 하강을 완료했다. 그날 밤 정민수가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중사님이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교육생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생겼다. 새벽 중사였다. 왜냐하면 항상 새벽에 제일 먼저 나타나 마지막에 떠나기 때문이었다. 사실 일찍 오는 이유가 있었다.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날의 날씨와 바람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변수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다. VIP 방문단이 훈련을 참관한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차관과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포함된 중요한 시찰이었다. 여단장이 직접 나를 불렀다. 강지우 중사, 이번 시연을 맡아줘. 우리 여단의 위상이 걸린 문제다.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와 다른 장비들이 배치되었고 일부 교관들의 태도가 어색했다. 시연 전날 밤 장비를 최종 점검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시연용으로 준비된 로프 중 일부가 규격 미달이었다. 표면적으론 문제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내부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다. 마치 1년 전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과 똑같았다. 설마 또? 등골이 서늘해졌다. 감찰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상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자칫 기우로 판명되면 오히려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밤새 고민했다. 안전을 위해 시연을 연기하자고 건의할까?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다. 나 혼자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었다. 새벽 3시 나는 몰래 장비 창고에 들어가 예비 로프를 확인했다. 다행히 완전한 상태의 로프 몇 개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을 시연장으로 옮겨 은밀히 교체했다. 만약 누군가 물어보면 최고의 시연을 위한 준비라고 답할 생각이었다. 시연 당일 아침 VIP들이 도착했다. 국방부 차관은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고 해외 관계자들은 각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여단장이 직접 안내하며 우리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했다. 오늘 시연을 담당할 강지우 중사는 작년 부패 척결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여단장의 소개에 VIP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부담감이 어깨를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 시연이 시작되었다. 먼저 기본적인 하강 기술을 보여주었다.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VIP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런데 두 번째 시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함께 참여한 후배 교관 중 하나가 하강 중 갑자기 정지했다. 로프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현장이 술렁거렸다. VIP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국방부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내가 교체하지 못한 로프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섬유가 늘어나면서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다. 예비 구조팀 투입. 내가 외쳤다. 하지만 VIP들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막막했다. 그때 관중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강태현 소장이었다.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다. 소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를 받고 나는 결심했다. 제가 직접 구조하겠습니다. VIP들이 웅성거렸다. 위험한 상황에서 최고 교관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 부대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있었다. 1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예비 로프를 착용하고 하강을 시작했다. 문제가 생긴 후배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동안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VIP들의 시선,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강태현 소장의 믿음 어린 눈빛. 후배에게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죄송합니다, 선임님. 제가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괜찮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은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자. 구조용 로프를 그에게 연결하고 함께 하강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바람이 세게 불어 몸이 흔들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1년 전과 달리 이번엔 내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무사히 착지했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다. VIP들도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훌륭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국방부 차관이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시연이 끝난 후 즉시 문제가 된 장비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위적인 손상의 흔적이 명확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로프를 손상시켜 놓은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년 전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 부패 세력을 일소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나 혼자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다. 강태현 소장을 찾아갔다. 사무실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다. 들어오세요. 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나는 발견한 증거를 모두 제시했다. 소장은 말없이 자료를 검토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소장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예상했다고요? 부패는 뿌리가 깊습니다. 한 번의 감찰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활동하죠. 소장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강중사, 당신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변화를 보십시오. 후배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위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소장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 철저해졌다. 장비 점검은 2번, 3번 반복했다. 후배들의 훈련도 더욱 엄격하게 지도했다. 그들이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생명이 걸린 일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장비 담당 부사관 하나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장비를 납품받아왔다고 자백했다. 시연에서 문제가 된 로프도 그 일환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숙청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광범위했다. 부패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고 투명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젊은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혁신 운동을 펼쳤다. 정직한 군대, 투명한 군대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예산 집행, 인사 발령, 심지어 급식 메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나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교관으로서뿐만 아니라 혁신위원회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젊은 간부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훈련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 시스템이었다. 모든 평가가 블라인드로 진행되었고 외부 감시관이 참여했다. 금품이나 인맥으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처음엔 기존 세력들의 반발이 심했다. 군대가 무슨 회사냐는 비아냥도 들려왔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자 진정한 실력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훈련 효율성이 높아졌고 사고율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사기가 달라졌다. 중사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김 병장이 환한 미소로 말했다. 예전엔 뭘 해도 결과가 뻔했는데 이젠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변화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본부 근무, 해외 연수,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다. 강태현 소장과 상담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강중사,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배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대화 후 나는 결심을 굳혔다. 화려한 자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이 내 길이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었다. 2년이 더 흘렀다. 나는 여전히 교관으로 현장에 있었고 우리 부대는 정군의 모범이 되었다.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올 정도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후배들의 변화였다. 선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패닉 상태에서 울부짖던 정민수가 이제는 당당한 교관이 되어 있었다. 그가 다시 새로운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국가유공자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군 기강 확립과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 날 강태현 소장이 직접 참석했다. 자랑스럽습니다. 소장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동료들과 후배들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많은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회의적이었다. 저런 게 얼마나 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같은 댓글들이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 작은 노력 중 하나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고아원 시절을 떠올렸다. 담벼락 너머로 보던 하늘, 신발끈을 묶어주던 강태현 이모의 손,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다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현재 나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정군 차원의 교육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더 많은 부대에서 우리가 만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산하는 일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도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정직함, 작은 용기,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의 순간, 용기를 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3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군 교육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방부 교육혁신팀의 일원이 되어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강중사,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대전의 한 부대 간부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의구심보다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졌다. 30년간 해왔던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죠. 나는 차분히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다. 우리 부대에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곳에서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걸까? 그때 깨달았다. 변화는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과 문화를 바꿔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었다. 첫 번째 시범 부대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의 한 기갑부대였다.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부대였지만 최근 몇 년간 각종 사고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부대장 김준호 대령은 4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합니다. 김 대령이 첫 만남에서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안들이 나왔다가 사라졌거든요. 이번에도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한 의견을 말해줘서 고마웠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3개월간 그 부대에 상주하며 직접 훈련에 참여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점차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효율이 좋아지네요. 이민재 중위가 감탄했다. 그는 갓 임관한 초급 간부였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가장 빨리 적응했다. 병사들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투명해서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기존 간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은밀히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 하는 것이었다. 가장 큰 갈등은 박철민 원사와 벌어졌다. 25년 차 베테랑인 그는 부대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젊은 애가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그의 속마음이었다. 원사님, 저도 처음엔 이런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 원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기회는 개뿔. 이런 식으로 하면 군기가 빠진다고. 군대는 원래 엄격해야 하는 거야.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엄격함과 비합리성은 다른 문제였다. 전환점은 뜻밖의 사건에서 찾아왔다. 훈련 중 장비 고장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새로운 안전 시스템 덕분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었다.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군요. 박 원사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했다.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의 전도사가 되어 다른 간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각종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부대 분위기가 밝아졌다. 김준호 대령이 나를 불러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다른 부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부대들이 생겨났다.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원하는 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미군 관계자가 우리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이며 합동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었다. 한국군의 혁신 모델을 미군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늘 우리가 선진군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기회인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다. 미군과의 합동훈련이 시작되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첫 워크숍에는
양국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나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체인지 DOESNT 해펀 오버나이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첫마디로 한 말이었다. 미군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베리 임프레시브. 미군 교육사령부의 존슨 준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그의 말에 동석한 한국군 간부들의 표정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합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다.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군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했다. 정직, 책임감, 동료애. 이런 것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보편적 가치였다. 특히 젊은 미군 간부들과의 교류가 인상적이었다. 한국군의 이런 시스템을 우리 부대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더 나은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은 같았다.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개인 생활이 거의 없었다. 동기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지우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생각 해봐야지. 강태현 소장이 개인적인 만남에서 말했다. 이제는 단순한 상관을 넘어서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 있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소중해. 소장의 말에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서울의 한 부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청중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부대의 군무원으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런 변화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업무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소영 씨는 행정학을 전공한 똑똑한 여성이었다. 군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했다. 무엇보다 내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 몇 개월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스스로 길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졌다. 지우 오빠, 정말 존경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 말이 내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누군가 내 일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강태현 소장이 주례를 맡아주었고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는 축사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되었다. 아내 소영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히려 그녀의 전문 지식이 내 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진정한 파트너를 만난 기분이었다. 정군 교육 시스템 개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체 부대의 70% 이상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고 각종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강지우 중사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관의 치사에 부끄러웠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료들의 협력과 후배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해외 진출이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성공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각국의 국방부에서 자문을 요청해 왔다. 첫 해외 파견지는 베트남이었다. 호치민시 근처의 군사학교에서 3개월간 머물며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일이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의 젊은 간부들은 열정적이었다. 한국군의 성공 스토리를 배우고 싶습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설명했다. 베리 구드 시스템. 응우엔 소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는 베트남군의 핵심 인재 중 하나였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3개월간의 파견을 마치고 돌아올 때 베트남 국방부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군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 귀국 후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제군사교육협력기구의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군사교육 발전을 위한 다국적 기구였다. 나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첫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10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각국 대표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코리어 마더리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싱가포르 대표가 제안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하나의 모델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죠.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아내가 임신한 것이었다. 정말요? 나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버지가 될까 고민이 되었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강태현 소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부모가 되는 것에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소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우 씨라면 분명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몇 달 후 딸이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안녕, 우리 딸.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가 생겼다. 딸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의 지희로 지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아내도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했다. 육아휴직을 3개월 받았다. 처음에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 걱정했지만 상부에서 흔쾌히 승인해 주었다. 가정도 소중합니다. 충분히 휴식하세요라는 배려였다. 조직의 성숙함을 느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 밤중에 울 때마다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는 일상.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다. 복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후배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내 딸이 자라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에서도 우리의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성공한 조직 혁신 모델을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렵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주변의 동료들과 손잡고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시즌에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